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희망이 아빠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대자동차 디자인 팀장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부터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인 그분의 일과 제 4년 전의 일이 너무 닮아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4년 전 회사에서 조울증이 발병해서 회사를 휴직할 수밖에 없었고 3년 전에 복직해서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병부터 치료 과정은 또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된 지난 여정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와 같이 갑작스런 정신문제로 그로 인한 고통받는 가족들에 대한 희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겪었던 일들, 그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과 희망들이 무엇인지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또 숨길 문제도 아니지만 또 드러낼 수도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2017년 8월 11일에 최초로 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7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직장을 옮겨서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히 들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옮긴 직장이 지방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서울인 집을 오가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였고 대학 졸업장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과 업무를 좀 같이 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회사 업무로 야근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대학 공부와 가족들을 돌보는 생활을 거의 한 2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힘듦이나 학업의 힘듦도 있었지만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위에 상사들의 기싸움에 제 의견 한번 속 시원하게 못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병 전날도 이전날 회식 후에 야근을 하며 다음날 출근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거의 잠을 못 잤고 잠을 자야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잤던 기억이 나요. 퇴근 후에도 생각이 좀 많아지고 술자리도 많다 보니까 깊이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뒤척이다가 아침에 출근했고 출근하자마자 이제 부서장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갑자기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약간 종교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좀 길어서 내용이 좀 길고 좀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부서장도 좀 상황이 좀 심각하고 표정도 좀 안 좋고 그런 저를 보고 천천히 생각하고 또 진정하라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미 정신 상태가 좀 몽롱하고 거의 붕 뜬 기분이어서 몸은 서 있는데 머리는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서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누군가가 좀 말렸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운전석에 앉았어요. 상태가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거의 미친 듯이 운전을 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에어컨 나오는 자동차 에어컨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손으로 치면서 흥분이 안 가라앉으니까 이제 흥분 때문에 이제 그 에어컨을 다 부셨어요. 그 에어컨 나오는 곳을. 근데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제 거의 풀 악셀로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받았고 이제 뭐 주말에 일찍 올라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자동차가 다행히도 엔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차가 중고차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엔진이 나가버려서 이제 차가 섰습니다. 이제 갓길 근처에서 다행히 섰는데 4차선에서 서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뭐 좀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다행히 이제 다른 차와는 사고가 없이 이제 차가 멈추게 되었고 차량은 이제 경고등과 함께 이제 악셀을 밟아도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일단 저도 모르게 비상등을 켰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이제 패닉이 함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일어났고 내가 있는 공간이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약간 망상으로 또 다시 들어간 건데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카톡으로 이제 음성 통화를 했고 목사님께 이제 현재 상황과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비상등을 켜고 차량 밖으로 나와서 갓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움직였어요. 정말로 다행히 그곳에 정말로 뭐 신기하기도 다행이기도 한데 이제 다른 차를 견인하는 견인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다른 차량 그 견인되는 차량에 견인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견인하려고는 하는 그 차에 갑자기 제 몸을 실었어요. 그래 이상하게 이제 생각한 견인 업체 직원이 제 차를 이제 견인을 하겠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 차도 견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구급차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아내와 통화해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가 이제 구급차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행히도 차가 이제 견인되고 저는 이제 구급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는 상태여서 응급실에 이제 도저히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링겔을 꽂고 있는데 이제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아내가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오고 있고 이제 누워 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링겔을 들고 주변에 잠깐 돌아오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이제 아마 간호사도 제 상태가 정확하게 판단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붙잡아 놔야 될 상황인데 겉은 이제 멀쩡해 보이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붙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그 공간이 이제 거의 제 마음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망상이 이제 이미 뇌가
병든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나는 이제 현실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고, 제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져서 이제 공상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앞에 이제 택시를 잡았고, 병원 앞에 있는 택시에 링겔을 꽂은 채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도 아무래도 의심 없이 태워주고 이제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울로 가자고 했는데, 서울까지는 못 간다고 해서 이제 그럼 가실 수 있는 데까지 가달라고 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아저씨가 그때서야 의심스러우셨는지 돈이 있냐면 물으셨고, 저는 4,000원 있더라고요. 4,000원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 그럼 여기서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길가에 내려주셨어요. 4,000원을 내고 도로 길가에 내려주셨는데, 그 도로 길가에 이제 링겔을 끌고 가는데 이제 혼자서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시냐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들어오게 하셨냐고 막 소리치고, 그리고 뭐 주사바늘 이제 막 이제 링겔 꽂아 있는 바들 뜯어버리고, 예,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택시 기사 아저씨도 양심이 계셨는지 가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하고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약간 어, 나라가 저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한테는 좀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신고했다는 생각은 그때 못하고, 이제 뭔가 나라에서 나를 감시하고 마치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뭔가 이제 감찰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타야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어느 차를 타야 될지, 경찰차가 내 팀인지 아니면 이제 구급차가 내 팀인지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구급차를 타면 이제 뭐 소방서 이제 소속이고, 이제 경찰차를 타면 경찰 소속이다, 이니 이제 둘이 싸우고 있다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경찰분들이랑 말싸움을 좀 하다가 경찰이 이제 상황을 좀 눈치를 챘는지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셔도 된다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다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원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네, 다시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아내가 저를 데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양치를 시켰어요. 이제 그때 말로는 이제 아내가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저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서 문득 이제 그럼 내가 귀신에 씌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귀신이 씌이면 악취가 난다고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귀신 씌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뭐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귀신한테 어떤 지시를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응급실 상황이 정리되고 아내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차 안에서 불안한 행동들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서울 집에 도착을 했고, 네,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처남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남을 보자마자 이제 좀 심한 말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처남 폭행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먹질 한 거죠. 이제 어쨌든 얼굴을 한 대 때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한 번도 이제 가정 폭력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남을 주먹질한 이유는 망상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다음에 이제 종교 망상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내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감지하고 집안의 모든 칼들을 이제 다 숨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예. 이때부터 인지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가 되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 것처럼 병원에 도착하면서부터 기억이 드문드문하고 이성을 거의 잃었어요. 그래서 맥박을 잰 것까진 기억하는데,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돌아다닌 것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내의 말로는 이제 뇌 MRI를 찍으려는데 찍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수면제를 계속 넣었는데 잠도 자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더 넣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넣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검사를 마쳤는데, 상황은 조금 더 심해져서 이제 결국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지가 이제 좀 묶이는 이제 상황을 처음으로 겪었어요. 이제 침대에 이제 중환자실 침대에 이제 손하고 발이랑 이제 사지를 이제 다 이제 끈으로 이제 묶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발광하고 이제 수액도 뜯어버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를 이제 살려야 되니까 사지를 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바이러스성 뇌염인 증상인 것 같다. 이 정도 증상이면 죽을 수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제 제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안 되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 치유된 것은 아니었고요. 결국 이제 최종 진단은 바이러스성 뇌염을 받고 2주간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조울증 판단은 못 받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염증 수치만 가지고 이제 신경내과에 제가 이제 들어갔던 상황이라서, 신경과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신경과 선생님께서는 이제 뇌염 판정을 처음에는 바이러스성 뇌염 판정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그 발병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조울증을 갖게 된 날의 기억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참고로 아직도 일주일에 한 2번 이제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신경 이완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아빠는 왜 자꾸 아직도 약을 먹어? 아빠는 정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월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이면 이제 먹는데요. 가끔 저 스스로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의사의 처방대로 꾸준히 먹고 있고요. 예, 그럴 만한 또 제가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처방을 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속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막막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방송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좀 희망으로 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또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